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아마도 30대가 가장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나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회사를 바꾸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길, 뜻을 위해서 그 단계를 통한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고 자기 인생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쉽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쉽게 본다라는 말은 면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30대 분들의 면접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한다,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걱정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30대가 되면요, 이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할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될 때 한번 다른 회사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가지 그전 회사가 경영이 악화됐다든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 갈 때는 또 조금 다르죠. 이미 경력자로서의 어느 정도 길이 다 깨져 있는 상태고, 거기서 관리자, 제대로 된 회사의 관리자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이유에서도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자기가 지금 면접을 받던 회사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입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혹은 내 면접 자세라든가 어떤 답변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0대 이직자분들은요, 대부분의 어느 정도 경력자들입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신입사원이 면접을 볼 때하고 경력자가 면접을 볼 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부터 달리하세요. 자세부터 달리하라는 말이요,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되 몸의 자세는 똑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앉았을 때 몸의 자세를 똑바로 하고요, 의자 등받이가 있으면 등받이에 등을 대지 마세요.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면접관들이요,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때 제대로 답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소개를 못하고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설명을 못하면 누가 소개를 하고 누가 설명을 해주죠?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점을 주는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 있었던 회사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의 부분이라든가 팀원으로서의 일을 했을 때의 부분, 여러 가지 전문 분야라고 하는,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문 분야죠. 자기가 걸어왔던 길과 팀원으로서의 일 혹은 팀장으로서의 일을 물어보는데 자기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여러분, 30대 면접 보시는 분들요, 자기가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거기서 자기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게 좋았고 나빴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었고, 어떤 게 실패 사례고 하는 것쯤은 좀 정리를 해서 가서 남 앞에 프리젠테이션 한다는 기분으로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력 유지에 자기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다루었던 제품들, 자기가 취급했었던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전에 자기가 취급했던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문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면접에서 패스시켜줄 면접관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조직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뽑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 같으면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뽑지 않죠.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면접관들은 보통 회사의 임원들이나 어느 정도 그 팀의 팀장급이 나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채용할 사람이죠. 그러면요, 사실상 거기 이력서의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이미 면접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서류 전형에서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스펙만으로 사람을 뽑을 리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나와 있는 경력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 회사에 맞겠다, 내 팀에 맞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 우리 회사가 지금 원하는 사람하고 맞겠다 싶어서 당신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면접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내가 어떤 제품을 다뤘었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의 역할은 뭐였는지, 실패 사례들은 뭐였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그걸 개선을 해 나갔고, 나는 거기에 어떠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지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면접 보는 사람들이 과장으로서 자질이 있다, 차장으로서 자질이 있다, 혹은 그 이상의 직급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시선은 제발 면접관한테 두세요. 동공을 눈동자를 어디에 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세는 질문한 사람한테 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한 사람한테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지, 질문은 이 사람이 했는데 답은 이 사람한테나 이 사람한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발음과 말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웅얼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면접관 앞에서 왜 웅얼거립니까? 면접을 하러 오는데 연습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랄까요, 이직이라든가 회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발음이라든가 말투 같은 것들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딱딱한 분위기를 약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하거나 뭔가 약간의 위트를 섞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도, 면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약간 거기에 응해서 같이 웃거나 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에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같이 위트가 어떤 유머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고 뭔가 분위기를 약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액션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마음을 풀면 안 됩니다. 그 적정한 선을 지켜서 웃거나 뭔가 받아들이거나 해야지, 너무 오버한다거나 너무 또 막 풀려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그게 감점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간결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반대로 앞에 거하고는 좀 반대 분위기인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요것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만 짝딱딱딱 정리를 해가서 발표를 하고 이야기하는 버릇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고요, 질문에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라든가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뒤에 나온다든가, 혹은 내가 질문을 받지 않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굉장히 또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역사를 제대로 어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선은 면접관에게 주세요. 나한테 질문한 사람한테 시선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말 스피치 할 때의 발음과 말투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간결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황하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너무 할 말이 없는 분들은 말을 좀 준비를 해 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처럼요, 내가 했었던 경력 위주의 설명, 나의 역사, 나의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 가시기 바랍니다. 30대의 이직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나이는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면접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정보 수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최소한 면접 보러 가는 회사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좀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면접관들은 그걸 되게 원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어떤 회사에 지원했고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어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고깃자루 마냥 나는 뭐 그냥 아무거나 할 테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면접관한테 어필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시선을 똑바로 봐야 되고, 자신감에 찬 어조와 표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언제쯤 가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도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직하실 분들 슬슬 준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요, 어디 면접 가거나 하실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